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경찰 인사관리기관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찰의 인사관리기관은 크게 봤을 때 5가지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하나는 경찰공무원 인사위원회, 두 번째는 경찰공무원 승진심사위원회, 중앙승진심사위원회, 그리고 보통승진심사위원회, 이렇게 있겠죠. 자, 그리고 세 번째 경찰공무원 징계위원회가 있습니다. 또 중앙징계위원회, 그리고 보통징계위원회, 그죠? 그리고 이제 소총심사위원회, 마지막으로 고총심사위원회, 이렇게 크게 5가지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먼저 경찰공무원 인사위원회입니다. 자, 우리 경찰공무원 인사위원회는 소속은 경찰청장 소속의 자문기관이다. 그래서 이 경찰청장은 경찰공무원 인사위원회 결정에 대해 가지고 반드시 따르지 않아도 됩니다. 참고만 하면 됩니다. 자문기관이기 때문에. 자, 위원장은 경찰청 인사담당국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본청에서 보통 경무기획국장, 그죠? 뭐 이런 사람들이 많이 담당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위원은 5인 이상 7인 이하고 총경 이상의 경찰 공무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심의사항은 경찰 공무원의 인사행정에 관한 사항, 인사에 관한 법령 제정 및 개폐, 그죠? 특히 우리와 관련되는 거는 뭐 시험 관련해 가지고 과목 들어오고 나가고 뭐 이런 것도 포함될 거다, 그죠? 자, 의결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이 됩니다. 지체 없이 이제 경찰청장에게 보고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보통 보면 대부분 인원이 5인 이상 7인 이하의 경찰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경찰 승진심사위원회입니다. 자, 먼저 중앙승진심사위원회가 있고 보통승진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승진심사위원회는 이제 경찰청장 소속으로 되어 있다, 그죠? 그리고 보통승진심사위원회 각급 경찰기관, 그죠? 이렇게 되어 있다. 그래서 위원장은 위원 중 최상위 계급 혹은 선임이 된다, 그죠? 또 역시 보통승진심사위원회도 위원 중 최상위 계급 혹은 선임이 됩니다. 위원은 5인 이상 7인 이하, 그죠? 위원장을 포함합니다. 또 보통승진심사위원회도 5인 이상 7인 이하, 그죠? 위원장을 포함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의결도 보면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게 되고, 역시 보통승진심사위원회도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그 기타는 보면 중앙승진심사위원회, 보통승진심사위원회 둘 다 공의, 회의는 비공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어디서 차이가 있느냐? 관할에서 차이가 있다. 그 총경 및 경무관 승진심사는 중앙승진심사위원회, 그죠? 그래서 심사 대상자는 예를 들면 경정이다. 자, 이제 여러분이 경정인데, 여러분이 이제 드디어 총경을 달아가지고 경찰서장이 한번 돼보고 싶은 겁니다, 그죠? 그럼 그럴 때 이제 경정에서 총경을 올라가야 되니까, 또 예를 들면 여러분 이제 총경이었는데 이번에는 내가 별을 한번 달아야겠다, 그죠? 나도 별 달아야겠다, 그죠? 그러면 이제 중앙승진심사위원회에서 승진심사를 하게 된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보통승진심사위원회는 경정 이하의 승진심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승진 대상자는 경감 이하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도 이런 생각하는 겁니다. 나도 이제 5급 사무관, 그죠? 관을 한번 달아야겠다. 우리 이제 경정이 5급 사무관이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쉽게 말하면 그 꽃봉오리 2개에서, 그죠? 3개로, 그죠? 이제 무궁화 2개에서 3개로 올라가야 된다, 그죠? 그래서 경정 일반 공직과 비교하면 뭐냐? 5급 사무관이다. 즉 고시 합격하면, 그죠? 고시 합격하면 5급 사무관이 되는데, 거기에 우리 경찰의 계급에서는 경정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예전에 저도 이제 이 뭐 승진심사위원회를 가보게 되면 그 준비하는 과정이 정말 어마무지합니다. 이게 승진하기 위해 가지고 경찰 개인이 노력하는 그 이제 자기 실적물도 제출을 하게 되는데, 그 실적물 보면 주말에도 정말 그 쉬지 않고 뭐 승진을 위해 가지고 자기가 뭐 첩보 보고를 위해 가지고 여러 가지 뭐 활동을 한다든지, 그죠? 또 여러 그 아이디어를 많이 낸다든지, 하여튼 엄청나게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보통 이제 우리 경찰은 정말 그 승진에 살고 승진에 죽는다, 뭐 이런 얘기 할 정도로 승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외국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이게 이제 우리나라는 승진을 해야지만이 월급이 올라갑니다. 이게. 그러니까 월급을 많이 받기 위해서 우리는 무조건 승진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은 아니겠지만 들어가게 되면 가자마자 이제 승진 시험 공부를 많이 합니다, 이게. 자, 근데 예를 들면 미국이다, 어떻게 되냐? 아까 우리가 직위분류제 이런 게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어떤 일을 하냐에 따라 가지고 월급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솔직히 다 일이 힘들지만 순찰 도는 일이 좀 힘듭니다. 그죠? 자,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도 순찰 돈다 그러면은 연봉이 1000만 원이 더 많습니다.
이게. 자, 그럼 제가 이제 제가 경위인데, 파출소장급인데, 어느 날 결혼을 했습니다. 그럼 돈이 더 필요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돈을 많이 주는 직위를 찾습니다. 이게. 자, 그 직위를 찾아보니까 그게 뭐냐? 순찰직이더라. 그럼 제가 경위 계급장을 달고 순찰직을 지원합니다. 그럼 미국 1인 순찰이기 때문에 제가 경위 계급장을 달고 순찰을 도는 겁니다. 이게. 왜냐? 순찰을 돌면 월급이 1,000만 원이 많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우리 이제 해경이 좀 그런 게 잘 돼 있죠. 해경은 배를 타면 함정수단이라고 해가지고 일단 내건직보다, 즉 육상 근무보다 또 한 1,000만 원이 많습니다. 이게. 그 예를 들면 순경 가가지고 원래는 한 3,000만 원 받는데, 예를 들어서 근데 배를 탔다 그럼 함정수단 받아가지고 4,000만 원 받습니다. 그리고 전부 다 해경에서는 저도 배를 타고 싶습니다 해가지고 굉장히 경쟁이 치열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해경으로 갔는데도 너무 경쟁이 치열해가지고 육상 근무를 5년 6년 동안 계속 하는 분도 있습니다. 왜냐? 함정을 전부 다 선호를 하기 때문에. 이게. 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제 우리나라 좀 차이다,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자, 이제 경찰공무원 징계위원회가 있습니다. 자, 징계는 경찰공무원 중앙징계위원회가 있고 경찰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중앙이니까 경찰청이고, 위원장은 위원중 최상위 계급 혹은 선임이 되고, 위원은 5인 이상 7인 이하입니다. 그죠? 똑같습니다. 위원장 포함. 자, 관할은 총경 및 경정의 징계입니다. 계급에 따라 가지고 중앙이냐 보통이냐 이렇게 구별을 합니다. 그래서 의결은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입니다. 그 징계위원회 의결 내용은 비공개고 징계 의결을 요구한 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를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징계는 이제 잘 아시지만 이렇게 됩니다. 징계 요구권자가 있습니다. 보통 예를 들어 가지고 경찰서장 아니면 지방청장, 경찰청장 이래 되겠죠. 그럼 이 그 징계 요구권자, 즉 제가 예를 들면 경찰서장이다. 그러니까 미리 중징계 요구를 하든지 경징계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게 징계 요구권자입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 이제 징계위원회를 열었다. 그럼 징계가 예를 들면 감봉 3개월 이렇게 나왔다. 그럼 지체 없이 징계 요구권자에게 통보를 해라. 뭐 이 내용입니다. 자, 역시 경찰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도 마찬가지. 이거는 이제 각급 경찰기관이 있다. 그죠? 자, 그 각급 경찰기관이 있다는 건 뭐냐면, 여러분이 만약에 경찰대학에 있는 교관이다. 경찰관 교관이다. 그러면 경찰대학에 있는 보통징계위원회에서 경감이하다. 그러면 징계위원회가 열린다는 겁니다. 또 예를 들면 경찰서, 예를 들면 여러분이 경위고 또 아니면 뭐 경장이고 경사다, 순경이다. 그럼 거기도 징계위원회 열리겠죠. 그럼 어디 열리겠습니까? 그렇죠. 경찰서 소속 하에 보통징계위원회가 열립니다. 또 예를 들면 지방청에 근무하고 있다. 그럼 거기 계급도 여러 가지가 있겠죠. 자, 근데 거기서 예를 들어 가지고 총경이나 경정이다. 그럼 어디로 갑니까? 그럼 무조건 중앙징계위원회를 가고, 여러분이 만약에 경이다 아니면 경사다, 경장이다. 그러면 지방청, 경남지방경찰청 보통징계위원회가 열리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린 경무관 이상이 있습니다. 별입니다. 그죠? 이건 또 특별하게 계급이 너무 높기 때문에 이제 장군이죠. 장군. 군대를 치면 별 한 개입니다. 그죠? 그래서 국무총리 소속 하의 중앙징계위원회에서 징계를 열게 된다. 그래서 이때 계급은 경무관 이상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모든 경무관, 치안감, 치안정감, 치안총감, 그죠? 경찰청장, 여기에 대한 징계가 전부 다 국무총리 소속 하의 중앙징계위원회에서 열리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소총심사위원회가 있고 고총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은 아직 좀 이게 이제 용어가 좀 어려운데 먼저 구별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즉 소총심사위원회는 여러분이 징계위원회에서 방금 징계를 받았는데 너무 억울한 겁니다. 이게 불복을 하겠죠. 그죠? 근데 불복을 하는데 바로 법정으로 소송으로 가느냐? 그러면은 그 공무원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경찰만 해도 한 13만 명이 됩니다. 그죠? 그럼 이 13만 명이 징계를 받을 때마다 법정으로 간다. 바로 법원으로 가버린다. 그러면 막 법원의 업무량이 어마무지하게 늘어날 겁니다. 그래서 중간에 약간 과도기적인 제도를 하나 만듭니다. 그죠? 그게 뭐냐? 소총심사위원회라는 제도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소총심사위원회는 인사혁신처장 소속으로 되어 있고, 즉 행정부 내의 소총심사위원회는 우리가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 하에 인사혁신처가 있는데, 그 인사혁신처에서 소총심사를 담당하게 됩니다. 그럼 예를 들면 사법부다. 그러면 또 사법부 소속 하에 소총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또 예를 들면 국회다. 그럼 국회 소속 하에, 국회의장 소속 하에 소총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헌법재판소 이게 있으니까 그런 중요한 기관은 각각 소속 공무원에 대한 소총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정부이기 때문에 군인하고 우리, 그죠?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행정부 소속 하에 그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 하의 인사혁신처장 소속 하에 있는 소총심사위원회로 다 가게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이 중앙고총심사, 고총심사는 뭐냐면 징계를 제외한 모든 고총사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살다 보면 그 상사가 막 괴롭히고 어디 갑자기 창원에 근무하고 있는데 저 전라도를 경상도 뭐 산청으로 보내고 막, 그러니까 내가 지역 기반 여기 있는데 갑자기 막 거제도 보내고 막 하는 겁니다. 그럼 물론 갈 수 있죠. 근데 갑자기 부당하게 내일까지 그 오늘 인사발령이 가가지고 일주일 이내에 가라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으니까 예를 봤을 때는 이건 너무 부당하다는 거죠. 또 어떤 친구는 업무를 갖다가 아주 쉬운 것만 주는데 내한테는 정말 어려운 것만 주더라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럼 그런 게 이제 고충이다. 근데 이제 쉽게 얘기하면 징계를 제외한 모든 사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역시 소총심사위원회 보시면 그 인사혁신처가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거기에 소총심사위원회가 있고 중앙고총심사위원회가 있는데 위원이 똑같습니다. 즉 같은 사람이 합니다. 쉽게 말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만약에 소총심사위원회 위원이다. 그러면 이제 소총권을 올라오면 제가 소총심사도 하고 또 고총심사가 올라온다. 그럼 제가 고총심사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같은 사람이 하는 거다. 이름만 다를 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구성도 똑같습니다.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7인 이내의 상임위원이고 상임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인 비상임위원이 있습니다. 즉 상임위원도 있고 비상임위원도 있습니다. 상임위원 쉽게 말하면 월급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비상임위원은 회의가 있을 때만 가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현재 이제 제가 이제 파악한 바로는 상임위원이 지금 5인이고 비상임위원 7명이다. 총 12명이 위원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또 중앙고총심사위원회도 역시 상임위원 5명, 비상임위원 7명 해서 총 12명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소총심사위원회하고 중앙고총심사위원회하고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소총심사위원회는 해당 행정청을 기속합니다. 즉 법적 강제를 합니다. 그래서 소총심사위원회 결정은 그 해당 기관을 기속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 이제 인사위원회 우리 징계위원회에서 이 사람을 해임을 한 겁니다. 근데 소총심사위원회에서 강임으로 나왔다. 그럼 그걸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이건 합의제 행정관청입니다. 관청. 법적 강제가 가능하다. 근데 중앙고총심사위원회는 합의제 자문기관입니다. 법적 강제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소총심사위원회 임명은 인사혁신처장의 제청 그리고 국무총리 경유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동일한 사람이기 때문에 임명 절차 중앙고총심사위원회도 임명 절차는 동일하다. 그래서 소총심사위원회는 임기가 3년이고 1차에 한해서 연임이 가능하다. 겸직은 안 된다. 제가 만약 교수가 갔다. 그럼 교수직을 잠깐 휴직을 하고 이제 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죠? 연임은 예를 들면 3년인데 한 번 더 할 수 있다. 뭐 이런 말이 되겠죠. 자, 이제 중앙고총심사위원회는 우리 경찰 개혁을 할 때 경정 이상입니다. 그죠? 자, 근데 경감이하다. 그러면 우리 경찰 내부에서 또 고총심사위원회가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경찰 공무원 고총심사위원회인데 이건 경감이하다. 그 여기서 이제 예를 들면 제가 경위다. 아니면 경사다, 경감이다, 순경이다. 그러면 우리 상사가, 우리 서장이 저를 너무 괴롭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제가 경감이 하니까 우리 경찰 공무원 고총심사위원회에다가 먼저 소를 제기를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거기서도 제가 불만이 있다. 나 수긍을 못하겠다. 그러면 중앙고총심사위원회로 가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결정의 효력은 제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합의입니다. 소총심사위원회가. 근데 이제 중앙고총심사위원회는 제적위원 과반수의 합의만 있으면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고충이는 조금 더 약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고생 많았습니다.